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애드레스는 12비트라고 그랬어요. 12비트. 애드레스 버스의 폭이 12비트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4비트는 OP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애드레스가 취해질 경우에, 우리가 이게 애드레스가 취해질 때, 이 OP 코드는 4비트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OP 코드에서 가장 높은 쪽을 우리는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라는 이런, 직접 번지, 이 애드레스가 명령이 저장된 직접 번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정보가 저장된 직접 번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요거를 간접 번지. 예, 무슨 간접 번지냐면 이 번지를 찾아가면 애드레스가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i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i가 0이다 그러면 가장 높은 비트가 0이다 그러면 이 실제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애드레스가 실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번지를 나타내요. 근데 i가 1이다 그러면 인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 번지를 찾아가면은 거기에 실제 정보가 저장된 번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블록들을 나타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수행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이러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 버리면은 아주 이 명령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메모리를 즉 번지를 취할 때, 메모리 번지를 취할 때 같은 번지라도 i의 상태에 따라서 즉 다이렉트냐 인다이렉트냐, 다이렉트다 그러면 i가 0이고 인다이렉트다 그러면 i가 1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이렉트 모드다 그러면 여기서 457 이거는 실제 오퍼랜드가 저장되어 있는 번지를 나타내지만 이 add를 할 때 the same, add라는 뜻이에요. add는 하나의 명령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메모리 번지에 있는 내용과 이제 더하기를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add 더하기를 할 때 이 번지가 있는데 이 번지 12비트 번지는 여기가 0이면 다이렉트 애드레싱이에요. 그래서 457번지에 있는 내용과 어큐뮬레이터를 취해 가지고 더해서 어큐뮬레이터에다 넣어라. 그러니까 말로 하면 한참 걸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취해요. 457번지의 오퍼랜드를 취해서 그거를 어큐뮬레이터하고 더하기를 해요. 원래 있었던 어큐뮬레이터하고 더하기를 해서 이제 더한 다음에 어큐뮬레이터에다 저장을 하는다. 그러면 여기는 소스 측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데스티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소스리도 있고 데스티네이션에도 있는 레지스트를 우리는 어큐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취하는 것을 명령 구성에서 같은 애드레스지만 요 다이렉트 이 애드레스가 주어졌을 때 같은 OP 코드지만 같은 애드레스지만 i가 0일 때는 이게 정보가 저장된 공간을 즉 번지를 바로 나타내지만 이게 i가 1이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나타내지 않고 여기처럼 1이다 그러면 같은 포맷이죠. add라는 즉 OP 코드와 300이라는 번지는 똑같아요. 근데 i가 1이면 300이라는 데 가면 거기에 1350이라는 12비트의 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원래 16비트가 저장이 되지만 그 중에서 낮은 쪽 12비트만 써요. 그럼 1350에 가면 거기에 실제 데이터가 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나타내지만 이거는 간접이죠. 한번 가면 그 속에 번지가 있어서 또 가면 거기에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어큐뮬레이터와 더해져서 어큐뮬레이터에서 저장이 된다. 이런 인스트럭션을 나타내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 블록도를 나타내주면 우리가 쉽게 이 명령이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모드와 인다이렉트 모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요 모든 CPU 컴퓨터에서 이게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개하겠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IBM PC 컴퓨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80
뭐 86에서 시리즈로 쪼개서 요즘은 80686, 막 80786 이렇게 넘어가는데 80686 CPU 이 최근에 쓰는 거예요. 이 그런 인텔사에서 만든 CPU에서 보면은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이 명령이 있는데 인다이렉트는 종류가 다양하게 한 열 몇 가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다이렉트냐 인다이렉트냐 메모리를 취하는데 오퍼랜드 메모리를 취하는데 두 가지 방법만 이제 베이직 컴퓨터니까 취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죠. 메모리의 직접 번지를 취할 것이냐 그 메모리를 찾아가면 거기에 애드레스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찾아가면 그 속에 정보가 있는 이제 두 번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같은 번지라도 이 애드레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느냐 그러면 여기에요. 데이터가 바로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나타낸다 그러면 바로 이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모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나타내는데 구조 속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베이직 컴퓨터를 가지고 명령을 수행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베이직 컴퓨터 내부에 CPU 내부에 또 컴퓨터 내부에 어떤 저장 공간이 있고 어떤 레지스터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는 프로그램 모델이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모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어서 설명할 내용이 이 베이직 컴퓨터의 프로그램 모델 앞으로 이제 25가지 인스트럭션을 갖는 거예요. 이 25가지 인스트럭션을 갖는 베이직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우리가 잘 외워놔야 돼요. 이제 이것을 갖고 설명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모든 CPU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사이즈가 12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애드레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애드레스를 잡는데 무슨 애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느냐? 이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다.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우리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쭉 깔려져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가리키는 번지 내용을 하면 실행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치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카운트는 그 다음을 가리키게 돼요. 즉 프로그램 카운트를 1만큼 업 카운트를 해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는 1만큼 증가된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있는데 어떤 명령을 취할 때 메모리의 어떤 애드레스 버스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즉 애드레스 값을 저장을 하거나 갖고 왔을 때 그때 수행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의 저장 공간은 16비트인데 그 중에서 낮은 쪽 12비트만 여기 치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읽어올 때 우리는 리드라 그러고 메모리에다가 저장시킨다 그러면 라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CPU가 주가 되고 CPU에서 보내는 거를 라이트라 그러고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것, 즉 CPU로 가져오는 거를 리드라 그래요. 하이라키가 분명해요. 계급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드레스 레지스터는 또 몇 비트? 12비트 길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애드레스 레지스터는 리드하거나 라이트 할 때 이 애드레스 값을 가져오거나 또 보내줄 때 저장하는 곳이다. 또 이게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에 있는 것을 읽어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이 주르륵 있으면 이거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 메모리, 즉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번지의 내용을 취해 온단 말이에요. CPU가 취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분석을 하면, 즉 명령을 취해 왔을 때 16비트니까 그걸 취해 오는데 이 데이터 버스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받아올 때 데이터 버스, 이것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에서 받아오니까 16비트가 돼야 되겠죠. 다음에 템포러리 레지스터. 템포러리는 이걸 뭐 주고받고 할 때 일시적으로 잠시 여러 가지 기능을, 뭐 다른 여러 레지스터의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놓는 이런 구간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버스를 주로 간장하는. 그럼 방금 데이터 버스를 잡는다는 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에 있는 것을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시하는 번지 내용을 읽어왔을 때, 읽어온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을 지시하기 위해서 플러스 1만큼 업 카운트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읽어온 데이터의 값을, 즉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값을 여기다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어큐뮬레이트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하기 한다든가, 애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 버스에 있는 내용, 메모리에서 읽어온 데이터 버스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유지를 할 때 이걸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해요. 읽어온 내용을 오퍼레이션을 할 때 ALS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게 어큐뮬레이트라고 그랬죠. 즉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어큐뮬레이트다.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별 언급이 없이 저장 공간이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어큐뮬레이터가 임플라이드 돼요. 임플라이드 돼 있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응? 어큐뮬레이터가. 자, 이런 구조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레지스터가 있는데, 여기는 CPU가 메모리가 아닌 주변 장치들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레지스터를 아웃풋 레지스터와 인풋 레지스터가 있어요. 인풋 레지스터는 주변 장치에서 받아 데이터가 오면은 그게 일시 머무르는 것이에요. 아웃풋 레지스터는 여기에서 처리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놓고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은 사실은 번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포트 애드레스라고 그래요. 포트, PORT. 포트가 원래는 선박을 해안 항구를 나타내는데, 그런 거를 C포트라 그러고, 공항은 뭐라 그래요? 에어포트라 그러죠. 이런 에어포트가 여러 개 있지만 요 베이직 컴퓨터에서는 인풋, 아웃풋 이런 애드레스가 인풋 애드레스 하나, 아웃풋 애드레스 하나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로만 나타내요. 또 베이직 컴퓨터는 메모리가 4096개의 12비트 2의12승계의 메모리 워드가 있는데, 이 워드는 한 번지가 16비트이기 때문에 워드라고 그래요. 2바이트 사이즈로 주어졌다. 그래서 1970년도 80년도에는 이 컴퓨터를 만들 때 데이터 버스가 16비트였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미니 컴퓨터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소형이 아니고 중형 정도가 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하지만 명령은 25가지만 쓰기 때문에 웬만한 명령 처리 이것을 한 번에는 못하지만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어떠한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5가지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컴퓨터 내부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베이직 컴퓨터 또는 심플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모델, 그 역할,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가장 주안점이에요. 설명하는 우리 19강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